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의 어느 한순간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진다고. 하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6살이던 1982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날의 기억은 제 안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선명하게, 어떤 날은 흐릿하게, 하지만 언제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남들에게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1970년대 초에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전라도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오셨죠. 결혼 초기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뒷받침하시며 집안을 꾸려나가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아버지 도시락을 챙기시고 저녁에는 바느질로 푼돈을 버시며 살림을 도우셨죠.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벌어도 월세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당시만 해도 미군 부대 근무는 정말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월급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부대 안 PX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PX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했지만 웃돈을 주고 PX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 덕분에 상사들에게 인정받으셨고 승진도 빠르게 하셨죠. 그 당시 미군 PX 상품은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몇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PX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상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 몇 년 만에 아버지는 집을 3채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 집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큰 컬러 텔레비전이 있었고 명절 때면 친척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모였죠. 어머니는 늘 웃으시며 음식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오토바이와 그 당시 포니투를 새 차로 뽑았습니다. 저와 누나는 새 옷을 입고 친구들과 놀았고 갓나라기였던 여동생은 예쁜 아기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평온하게만 보이던 우리 집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바로 아래 동생이셨죠. 작은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셨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형제간이라도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 는 게 아버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셨죠. 큰며느리, 우리 작은애가 이번에 사업 좀 한다는데 형수가 좀 도와줘야지. 형제가 어려울 때 서로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나? 어머니는 난처해하셨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하지만 할머니는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를 설득하셨죠. 상의는 무슨 상의야? 집안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니네 집 문서는 다 네 명이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로 바꿔두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집 문서를 작은아버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사업은 실패했고 빚쟁이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세 채의 집 중에 한 채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고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그걸 줘버릴 수가 있어.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이라도 하지. 왜 혼자 결정해? 그 싸움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고 결국 아버지는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6살, 누나가 9살, 여동생이 겨우 2살이던 해였습니다. 이혼 후 우리 3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집을 나가셨죠.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서시던 모습, 뒤돌아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하염없이 흐르시던 눈물. 저는 어머니께 달려가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 삶에서 사라지셨죠. 그 후 며칠간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고 할머니는 여동생만 돌보시느라 바빴죠. 누나는 누나대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얘들아, 인사해라. 이제부터 이분이 너희 새엄마다. 그 여자는 아버지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저희에게 웃으며 사탕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아, 잘 지내자. 엄마가 너희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에게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밥을 챙겨주고 학교 갈 때 옷도 챙겨주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도 봤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하셨죠. 역시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계실 때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혼난다. 알았어? 처음에는 그저 무서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곧 손찌검이 시작되었죠. 이유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밥을 다 먹지 않았다고, 숙제를 늦게 했다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때렸습니다. 특히 누나가 많이 맞았습니다. 맞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무언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유를 쏟았거나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거나 그런 사소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그 여자는 제 팔을 붙잡고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찬물을 가득 받았죠. 들어가.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머리를 붙잡고 욕조 안으로 쳐박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그 여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이제 정신 차렸어? 겨우 머리를 들어 올려주면 헐떡이며 숨을 쉬는데 다시 물속으로 쳐박았습니다. 그게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기절하다시피 했고 그제야 그 여자는 절 욕조에서 꺼냈습니다.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진짜 죽는다. 알았지? 저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겨울에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냥 세워뒀죠.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 서 있어. 영하의 날씨에 속옷만 입고 서 있는 건 어린 몸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누나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누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동생아.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조금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여자는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면서도 가끔은 우리를 호텔 뷔페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주기도 했죠. 특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한 엄마를 연기했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착하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버지 친구들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그 여자는 자상한 계모를 완벽하게 연기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죠.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가 더 큰 매를 맞았거든요. 내가 아빠한테 일렀다고 쳐. 그럼 아빠가 날 내보낼 거야. 그럼 너희는 또 엄마 없이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좋아? 6살, 9살 아이들은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복 남동생이 생긴 거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직접 키우지 않았습니다. 유모를 따로 들여놓고 본인은 매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커피숍에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미용실에 가는 게 일상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모습에 점점 실망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아버지 몰래 돈을 빼돌려 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결국 아버지는 그 여자와도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던 날 솔직히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또다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이셨습니다. 두 번째 새엄마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큰아이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컸으니까요. 저는 11살, 누나는 14살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주물럭거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여동생은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대신 그 여자의 폭력은 우리 막내 남동생에게 향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남동생은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악몽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욕조에 머리를 쳐박는 것도, 밥을 굶기는 것도 모든 게 대자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욕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물로 가득 찬 욕조. 그 안에서 발버둥치는 작은 몸. 숨을 쉬려고 애쓰는 남동생의 모습. 그건 몇 년 전에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제가 나서면 저도 또 맞을 것 같았고 남동생만 더 큰 고통을 당할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을 뿐이죠. 그날 밤 남동생이 제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작은 몸은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잠결에도 훌쩍훌쩍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남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형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어린아이였을 뿐이고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 두 번째 새엄마도 아버지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대 축소나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아버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안정적인 수입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4번째, 5번째,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하나같이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급한 빚이 있다. 는 이유로 돈을 빌려가고는 연락이 끊겼죠. 아버지는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한때 집 3채를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제 학비를 벌고 동생들 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누나대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집을 나갔는데 그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여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죠. 우리 3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5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와 헤어진 후 몇 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여관에서 청소 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활하셨죠. 그러면서도 저희를 다시 데려올 날만 기다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모든 희망을 놓으셨답니다. 내 자식들은 이제 새 엄마와 살고 있구나.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어머니는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상대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한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었죠. 저희가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 남자는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밥 먹었니? 하지만 저희가 돌아간 후에는 어머니를 괴롭혔답니다. 전남편 자식들이 왜 찾아와? 너 아직도 전남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따지고 심하면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저희와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전화를 걸면 짧게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끊으십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가끔 제가 다시 전화하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지금 통화하기 좀 그래. 옆에 있어서 미안하다 아들아. 그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 계신 거였어요. 예전에는 가난이라는 감옥이었다면 이제는 의처증 남편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와서 저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엄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6살까지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 어머니 무릎에 누워 동화책을 읽던 기억.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웃었던 기억. 그 짧은 순간들이 제 인생을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엄마에게 맞고 욕조에 처박혔을 때, 추운 겨울 옥상에 서 있을 때, 배고파서 잠을 못 이뤘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 생각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떠나셨던 거라는 것을. 요즘도 가끔 어머니와 통화합니다. 여전히 짧고 조심스러운 통화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엄마. 저 잘 지내요. 엄마는요? 엄마도 괜찮다.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엄마는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사는 것. 어머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꿈이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상황도 있고 제 형편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그리움을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잊히지 않는 어린 시절의 순간이 있나요? 아픈 기억, 그리운 기억, 후회스러운 기억. 그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슬픔을 겪었기에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희망하는 힘.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이라도 더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